압력을 낮추고 있다가 물벼룩이나 장구벌레 등이 입 근처의 촉수를 건드리면 외부와의 압력 차이로 인해 놀라운 속도로 벌레를 빨아들일 수 있게 되죠. 통발은 단순히 벌레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해충 방제나 습지 속의 생태계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식충식물이 있음으로써 그 수질이라든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곤충, 생곤충이라든지 어떤 전반적인 습지를 이끌어가는 전반적인 구성원에서 굉장히 조화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벌레잡이 식물은 통발과의 식물 9종과 끈끈이 주걱과의 식물 3종까지 총 12종입니다. 북쪽에도 벌레잡이 제비꽃, 털잡이 제비꽃, 긴잎 끈끈이 주걱이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에 있는 식충식물 12종류는 모두 이 물 또는 습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습지들은 환경 변화에 의해서 조금만 하면 건조한 땅으로 변한다든가 아니면 습지를 또 쓸모없는 땅으로 생각해서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육하고 있는 장소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비교적 우리나라 전역에 자생하고 있는 통발을 비롯해 노란 꽃이 피는 땅귀개와 자주색 꽃이 피는 이삭귀개는 환경부가 지정한 희귀식물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자생종인 끈끈이 주걱 역시 2000년에 환경부가 지정한 희귀식물이죠. 남부 일부 지역에서만 자생지가 확인되는 자주 땅귀개와 끈끈이 귀개는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으로 지정돼 무단 채취 시에는 법에 의해 처벌받는 보호종입니다. 그리고 벌레 먹이 마리는 이미 야생 멸종 상태입니다. 한편 벌레잡이 식물의 약용 기능도 보고되고 있죠. 한의학에서는 다양한 식충식물들이 전통적으로 약용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자면 끈끈이 주걱이라는 식물은 모고채라고 하여서 약용으로 사용되었는데요. 동양의학서인 중화본초에서 끈끈이 주걱과 끈끈이 귀개의 효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결핵이나 천식 등의 기관지 계통의 질병과 통증 치료를 비롯해 위장 계통의 일부 질병 등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양리적 성분들에 대한 정확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천에 자리하고 있는 계양산. 비교적 높지 않은 이 산 중턱의 작은 습지가 땅귀개와 이삭귀개가 발견된 자생지입니다. 보통 6월에서 8월이면 가느다란 꽃대 끝에 노란색과 자주색의 꽃을 피우는 땅귀개와 이삭귀개. 그런데 올해는 잦은 비 때문인지 땅귀개와 이삭귀개의 개화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너무 이른 시기이기 때문에 꽃줄기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꽃도 피어 있지 않고 희미한 녹색으로 보이면서 나오는 게 지금 실처럼 나오는 게 있죠. 여기 실처럼 나오는 게 이게 그 땅귀개의 잎입니다. 어렵게 발견한 땅귀개의 잎은 약 6에서 8mm 정도의 아주 작은 크기입니다.
이 땅귀개가 더 성장하면 실에서 15cm 크기로 꽃대가 자라나 2개에서 7개 정도의 노란색 꽃을 피웁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데 필수 무기질인 질소원과 인산 등이 수분에 쉽게 씻겨 내려가 상대적으로 양분이 부족한 땅 습지. 그리고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진화한 벌레잡이 식물들. 그런데 계양산의 습지 환경이 점차 변화하면서 이곳의 땅귀개와 이삭귀개들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땅귀개가 자라는 것을 보존하는 그 일은 즉 식물적 다양성 아니면 뭐 생물적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심각한 습지 훼손으로 인해 벌레잡이 식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울산의 동대산. 촉촉하게 물을 머금고 있어야 할 동대산의 산지 습지는 흙먼지가 날리고 자갈이 가득 쌓인 육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제 이 땅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삭기계가 주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습지였습니다. 그랬는데 이걸 이제 수목원 한다고 해가지고 행기를 바꾸는 바람에 이제 이와 같은 이제 형태가 되어 있고 습지로서의 기능은 뭐 거의 지금 상실한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습지 내에 수목원을 만든다는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동대산의 습지.